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봐볼까요? 협상이 무산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텐데, 뭔가 전쟁에 대한 내용은 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요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자,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코인을 보면 되겠죠. 자, 주말에도 돌아가고 있는 이 코인을 보시게 되면 어떤 시세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이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만찬 중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할 수도 있었죠. 뭐 요거는 뭐 크게 문제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굳이 다루진 않아 볼게요. 요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게 요거겠죠. 자,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도 조금은 좀 안타까운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노조들의 파업,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예고되어 있고, 자, 이재용 회장 앞에서 집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주주로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인해서 마치 삼성전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기사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26일 날 나온 기사예요. 자, 노조들이 파울에서 파운드리 생산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날라갔다. 자, 파업하게 되면은 30조 이상의 피해가 날 것 같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조에 의해서 과연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얘기도 당연히 있죠.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이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뭐 3년을 더 간다, 뭐 이 말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오늘 제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지금 아니더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다음에 뒤에서라도 정말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열어놨어요. 자, 지금 매도 금지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랠리가 시작인데 절대로 매도 금지 하셔라. 댓글창 매도 금지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궁금해하실 게 요거 같아요. 자, 과연 노조로 인해서, 파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삼성전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자, 기사 내용은 굉장히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같아요. 자, 집회 당일날 58% 생산이 멈췄고요. 메모리 생산 18% 생산 하락이 됐다. 자, 글로벌 디램 물량의 4%가량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류의 기사. 실제로 주주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 지나간다. 자, 지나간다라는 건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 노조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21만 9천 원 위치에서 한 12만 원 가나요? 뭐 15만 원 갈까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죠. 굳이 언급을 해보자면 20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노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면 오히려 기회죠. 자, 과거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자, 현대차 노조가 가장 강성 노조라고 우리가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자, 노조 파업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해도 뭐 평균 11.5% 하락이 됐다라고는 하죠. 뭐 적지 않게 내려간 건 맞아요. 근데 파업이 종결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파업 직전의 주가를 바로 회복했다. 자, 이런 통계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노조에 대한 뭐 주주로서는 뭔가 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결국 대세를 거르는 그냥 지나가는 노이즈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노조로 인한 주가 조정이 나온다? 자, 추가 매수하세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란 전쟁에 대한 무산. 이거는 더 이상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에도 어떤 시세 변동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전쟁 문제는 좀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손 놓으면 안 되겠죠. 최악은 뭐예요? 자, 미국이 다시 이란을 폭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앞전 같은 사례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까지는 안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너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자. 자, 이런 내용은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죠. 자, 요거는 중국에서 삼성전자 리포터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35만 원을 좀 예상했고요. 좀 의외긴 했어요. 자, 중국이 우리나라 개별 종목의 커버리지를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시장에 전 세계 시장이죠. 중심에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미국의 시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 중심에 AMD와 인텔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CPU를 생산한다는 건데, 전부 AI에서 파생된 것들에서 계속해서 GPU로 시작이 돼서 뭐로 갔어요? 자, 메모리 반도체인 HBM. 자, 이 중에는 뭐 DRAM도 포함되어 있고 SSD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수요가 이제 CPU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자, 결국엔 다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인텔 주가가 이 한 방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엄청나죠? 계속해서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뭐 지분 투자 얘기도 나오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AMD한테 굉장히 밀려 있었죠. 인텔이. 원래는 개인용 컴퓨터 CPU도 밀렸었는데 원래 주력이 인텔은 서버용 PC였어요. 근데 서버용 PC CPU 역시도 AMD가 좀 가져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사실상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라이벌인 AMD는 완전히 역전을 해버리는 상황. AMD가 GPU도 만들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CPU와 GPU를 모두 공급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기업으로 좀 변모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일단은 삼성전자가 자, 월요일에도 좀 흐름이 좋아질 걸로 좀 추측이 됩니다. 아, 요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사실 우리 주린이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시가가 13%였습니다. 13%였는데 자, 음봉이 떴어요. 굉장히 좀 뭔가 이상해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딱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VI가 걸렸죠. 자, VI가 걸렸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 거래 대금으로 제가 환산해 놨는데 0.03 찍혔다는 거는 실제로 거래된 거는 대략 정도이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 봉이 1분 봉에 634억이 거래가 됐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거래가 안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건 굉장히 단순하죠. 자, NXT 시장, 자, 넥스트레이드에서는요, 동시 효과가 없어요. 정규장은 장이 시작과 끝에 뭐가 있어요? 동시 효과가 있죠. 동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 20분이라는 시간, 이 동안에 뭐가 있어요? 자,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매도를 동시에 걸어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호가창에 미리 장 시작 전에 물량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매수 매도 체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넥스레이드는 동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제서야 매수 매도를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요, 가장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냥 대략 한 30만 원 정도에 1000만 원 정도를 매수를 걸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남들이 이런 호가의 물량이 채워지기도 전에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격의 왜곡이 좀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뭐 상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때 VI가 걸렸어요. 근데 이때 걸린 VI는요, 뭐예요? 동적 VI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VI, 정적 VI예요. 자, 요거는 시가 기준으로 만약에 시가가 뭐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20%로 올랐다. 자, 요때 2분간 쉬게 되는 VI가 걸리는 거고요. 요걸 정적 VI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자, 10%에서 시작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0%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도 10%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하방 VI가 걸리는 거예요. 요거는 위아래로 10%의 변동성이 생길 때 2분간 쉬는 이 정적 VI라고 하고요. 요거는 동적 VI. 갑작스럽게 급변한 가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동적 VI가 걸리게 됩니다. 자,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는요, 정적 VI는 없어요. 오로지 동적 VI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꿀팁들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이 3년이 더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하죠.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게요, 요게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아직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은 진행이 안 됐는데 작년 4분기 때 얘기를 하기를
자, 주요 고객사들이 27년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도 조기 협의를 희망하고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는 과거에도 좀 다뤄드리긴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이클이 왔죠. 슈퍼 사이클. 근데 사이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주가 당연히 내려가죠. 과거에도요, 삼성전자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사이클이 끝나면 어김없이 하락이 찾아왔었죠. 특히 가장 길었던 요 사이클.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SSD가 원래는 컴퓨터에만 사용되는데 핸드폰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때요? 상승을 가져다 주죠. 자, 그리고 나서 사이클이 끝나자마자 이런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도 좀 나름 잘 버텨주긴 했네요. 사이클 끝나도 하락이 대략 한 33% 정도. 자,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3% 정도 나와줬습니다. 나름 선방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도, 자, 코로나 때도 보시게 되면요. 자, 사이클이 왔다라고 해서 대략 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좀 상승을 해주죠. 자, 사이클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미친 듯이 하락을 해주죠. 저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0% 같네요.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사실 우리가 주주라면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장밋빛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요거는 대신증권 리포트인데, 다음 정거장은 3,000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친 시가총액을 언급한 건데, 자, 삼성전자는 일단 2,000조로 좀 제시를 했고,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가 얼마냐? 자, 삼성전자를 33만 원 정도 제시를 해줬네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기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 사이클 끝나면은 내려올 거야.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클리컬 탈피라고 되어 있죠. 이 시클리컬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건데, 만약에 이 장기 공급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에게 줄 수 있는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통 멀티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PER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줄 수 있는, 자, FPER이라고 할게요. 전망치 PER을 최대 한 7 정도에서 8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좀 있거든요. 자, 이거 별거 아니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SK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을 제시했어요. 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 400조를 측정을 했네요. 이거 좀 많이 측정된 것 같긴 한데, 증권사들의 평균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5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1200조, 1300조 가깝네요. 1300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근데 아까 평균치가 대략 한 350조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영업이익을. 이 350조를요. 몇 년 동안 벌면은 1300조가 되죠. 자, 집중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300조를요. 나누기 350. 3.7이죠. 3년 7개월을 일해야 벌어야 1300조 현재 시가총액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PER입니다. 자,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얘를 높게 쳐줄 수가 없어요. 많이 쳐줘봐요? 4. 조금 더 쳐줘야 5인데 보통 4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랬을 때 4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돼요?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현재 시가총액 대비 많이 올라봐야 한 100조 정도 더 쳐줄 수 있다. 자, 이런 단순 계산이 나오죠.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맺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으로, 자, 원래는 반도체 계약을요 분기 단위로 하죠. 근데 이거를 연 단위, 2년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돼요? 자, 안정된 꾸준한 수익을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 현재의 마진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멀티플 최대 8까지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단순 계산해서 4라고 가정했을 때 어때요? 앞으로 위로 열려 있는 게 100%입니다. 100%. 자, 그러면 400조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주가 대비 2배 가면 대략 40만 원 나오죠. 자, 그래서 자, SK증권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심플하죠? 자,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자, 지금 상황에서 40만 원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 결국에는 증명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예, 숫자. 즉 매출이 따라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2분기, 1분기 실적 잘 나왔잖아요. 자, 2분기 실적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고, 자, 그 이후의 전망치도 계속해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겠죠. 자, 물론 뭐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3년 더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죠. 결국 수요가 이제 꺾이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잠깐 조정 구간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되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 매출이에요. 영업이익.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자, 여기서 끝났어. 우리가 단정 지어서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거나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되신 분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엔 매도 금지. 자, 지금 파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2분기까지는 지켜보세요. 자, 1분기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2분기도 지금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분기까지는 보자. 자, 3분기를 무조건 홀딩하세요. 이거는 일단 이거 뚜껑 열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무조건적으로 최소 2분기까지는 매도 금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이죠? 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2%예요. 엄청나죠? 100만 원 벌면요, 마진이 72만 원이 남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인데, 자, 엔비디아도 65%밖에 안 돼요. TSMC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일단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주력은 뭐예요? HBM. 자, 삼성전자의 주력은 뭐예요? D램이죠. D램도 물론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건 맞는데 진정한 캐시카우는 이 HBM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앞으로 HBM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 쪽에 지금 설비를 늘리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장비를 계속해서 좀 발주를 하고 있고, 자, HBM4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D램의 생산 라인을 축소해서요, 뭘로 늘리고 있어요? HBM 늘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하나 좀 얻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요? 아, D램을 줄이고 HBM 생산을 늘린다라는 건 여기에 관련된 뭐가 필요해요? 그쵸, 장비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긴 하지만,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야, 어떤 장비가 좀 필요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삼성전자가, 자, 사이클이 왔을 때를 기점으로 9월 달부터 왔죠. 작년 9월 달. 자, 이 기간 동안 올라갔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요, 자, 대략 20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한번 상승률을 봐볼까요? 자, 이건 ISC라는 종목인데, 얘가 작년 9월부터 올랐을 때를 보시게 되면요, 최고점을 연결하면은 한 360%, 370% 정도 되네요. 자, 삼성전자보다는 거의 한 2배 정도는 더 올랐어요. 자, 더 올라간 것도 있어요. 자, 이건 HMX라는 종목인데, 얘는 사실 올해 1월부터 올랐는데 거의 560%, 거의 6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 말은 삼성전자가 200% 오를 동안, 자, 이 업체들은 한 350%에서 많게는 6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좀 느낌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자, 우리가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삼성전자가 현재 장비를 계속해서 발주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장비 회사들은요, 350%, 600%까지도 올라가는 변동성을 보여준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포트에 삼성전자가 메인으로 들고 가되 적어도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담아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이 해서 가져온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 HBM이 중요하죠. 자, 마진율이 높은 HBM을 결국 끌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수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이 HBM 3죠. 자, 얘는요, 사실 테스트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HBM4는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지션에 왔습니다. 왜? 수율을 올려야 되니까. 자, 여기서, 자, HBM4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요겁니다. 기존의 HBM 테스트 장비는요, 자, 요렇게 HBM은 단을 쌓아서 만들어 가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양품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겠죠.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로스가 나느냐? 자, 단을 쌓다가요, 한 2단쯤에서 불량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단을 쌓고 12단까지 쌓아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서 불량을 체크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불량이 난 거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요만큼의 로스가 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이 장비 특징은 이겁니다. HBM 테스트 장비는 자, 1단 쌓고 2단 쌓고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앞으로 계속 쌓는 동안에 불량이 있지 않는 한은 이건 로스가 나지 않겠죠. 하지만은 자, 여기서 불량 났다? 그럼 이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폐기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차트 본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이미 자, 저점에서 뭔가 거래량이 꾸물꾸물 발생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는 통과가 됐고요. 하이닉스도 끝났어요. 하나 진행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이제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자, 마이크론도 당연히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HBM을 만들 수 있는 자, 글로벌 3사잖아요. 자, 유일하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요 라인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본다. 자,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 대략 한 300% 되는 라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100%만 노리셔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노려보자. 자,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다 보니까 자,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그쵸, 바로 그들이겠죠. 자,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미친 듯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딱 보셔도 개인들만 팔고 있죠. 이런 수급주의 특징입니다. 자, 모든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가져가는 상황. 자, 이들이 왜 살까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까 사는 거죠. 자, 이들이 기업을 매수하는 근거는 뭐예요? 자,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지 매출이 잘 나오는지를 판단하는데 자, 이 종목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앞으로 HBM4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자, 수위를 올려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비의 특성상 어때요?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위를 올리려면요. 한 단 쌓고 테스트를 계속 해줘야 불량률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삼성이 뭐가 필요한지 알았잖아요. 근데 삼성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자, 삼성전자 매도하시고 진입하서 이거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고 가시되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 200% 가는 동안 장비업체 얼마나 갔어요? 최소 350에서 많게는 600%까지 가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비중의 10%에서 20% 정도만 담아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이 4월 27일 아마 새벽에 영상을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자, 출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 당장 슈팅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올라타는 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이미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전부 다 이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수급조차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상황에서 올라타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아직은 출발 직전의 위치에서 탑승을 해보자. 그래야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100%도 노려볼 수 있고요. 더 길게는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인 이 300% 구간까지도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다시 삼성전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려되시는 요소가 결국 이 노조 파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 지나갑니다. 자, 이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기업이 망해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낫질 않아서
기침을 좀 참아가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얘기는 해소가 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기회로 생각하시고, 자, 비중을 더 실으세요.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 중에서도, 자, 뭘로 돈을 버는지. 자, 앞으로 이제 디램의 소유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자, HBM이 계속해서 받쳐준다라면 어떻게 돼요? 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더 마진율이 높으니까. 자, 물론 디램도 계속해서 수요가 견고하다면 이것 또한 주가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삼성전자를 판단해야 되는 근거는, 자,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진짜 도움되신 분들, 자,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댓글창 절대로 매도금지 하셔라.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금지라고 댓글창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분기 때까지는 지켜보세요. 물론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요때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이제 외부적인 노이즈가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해소가 돼 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자, 요것만 아니면 계속해서 좀 우상향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